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에서 9세기까지 문화 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선진국이었던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가 한반도로 전파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 열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 율령, 한자, 유교를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앙 집권화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은 자신들의 발전된 문화를 다시 일본으로 전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세 나라가 당시에는 계속 경쟁 구도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조금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까운 나라인 외에게 선진 문화를 전파해서 환심을 산 다음 외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죠. 한편으로 외화는 적어도 문화 교류를 통해서 국교라도 맺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백제가 외의 관계와 가장 밀접했는데 외는 백제로부터 불교, 유학 등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당시 선진 문화를 전파한 아지키와 왕인 등은 일본에서 아직도 유명 인사입니다. 한편 고대 일본의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데 가야의 토기 양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야인들 중 일부가 일본으로 가서 토기를 만든 것은 아니냐 할 정도죠. 스에키 토기와 가야 토기의 밀접한 연관성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신라는 제방술이나 조선술, 고구려는 회화, 제지술 등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한반도 일본의 문화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백제의 무령왕릉입니다. 백제 무령왕은 원래 일본에서 태어났던 인물로 일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왕입니다. 그의 능은 충남 공주에 있지만 양측은 중국 양나라의 벽돌 무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부장된 유물들을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도자기 오수전 등이 있고 반면 나무 널은 일본산 남은 금송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령왕릉은 한반도에 있는 무덤이지만 그 부장품은 중국, 일본의 것들이 혼합되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동아시아의 상호 교류는 당나라 때가 되면 더욱 확대되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당에서는 주변국들과 무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다에서 무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시박사라는 관청을 두기도 합니다. 이 시박사는 중국 명나라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당나라는 외래 종교나 문화에 상당히 관대하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당나라 수도 장안에는 외국인 관료도 많았고 외국인만 따로 뽑는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도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장수인 알록산이나 고선지 등도 원래는 외국 출신의 장수들이죠. 동아시아 각국은 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당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통치 체제입니다. 이는 나중에 율령 체제에서 더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당의 삼성 육부제를 본따서 발해도 삼성 육부제, 일본은 이관 판일성제로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당의 장안선 모습을 본따서 각 국가들은 수도의 궁성 건설도 비슷한 형태로 건설했는데요. 장안성에 보면 가운데 주작대로를 끼고 동시와 서시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라시대 일본의 수도인 헤이조쿄, 발해의 상경성, 신라의 금성 등이 모두 비슷한 구조로 건설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직간접적으로 당나라 공성 건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 과정과 8세기 이후 당나라의 문화를 동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수용했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적었지만 시험에도 자주 다루어지는 만큼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